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 550km 상공, 그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성도 포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그리고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신 3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제국 스페이스X의 상장, 그리고 그들이 겨누고 있는 한국 통신 시장의 미래입니다. 최근 월가는 흥분 상태를 넘어 광기에 가까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주식 공개 매수 (tender offer) 시장에서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장 IPO 시에는 이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 즉 이 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0조 원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단 하나의 비상장 기업이 한국가의 주식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규모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로켓 쏘는 회사가 왜 그렇게 비싸냐?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열광하는 건 화성에 가는 로켓 스타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로켓이 실어 나르는 황금알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는 이제 단순한 위성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 통신사를 위협하는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이른바 K통신 3사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며 낯떨고 있니를 되뇌게 만드는 진짜 공포의 실체.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부해 봅시다. 과거의 스페이스X는 나사의 짐을 우주로 배달해주는 우주 택배 회사였습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혁신을 통해 자신이 만든 위성을 자신이 만든 로켓으로 매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만 60개가 넘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쏘아 올린 모든 위성의 수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속도와 커버리지입니다. 초기 스타링크는 커다란 접시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설치도 번거롭고 비쌌죠. 하지만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지구 상공에 설치된 기지국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LTE, 5G 스마트폰을 그대로 이용해서 별도의 장비 없이 위성과 직접 통신을 하는 겁니다. 기지국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재난으로 통신망이 끊긴 폐허 속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카카오톡을 보내고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문자 메시지 전송 수준이고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26년까지 음성 통화와 데이터 사용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사막 한가운데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히말라야 산맥이든 내 폰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음영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어 사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면 아주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T모바일이 가장 먼저 스타링크와 손을 잡고 데드존을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가까운 일본의 2위 통신사 KDDI 역시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호주의 옵터스, 캐나다의 로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왜 경쟁자인 머스크에게 앞다퉈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로 인프라 비용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이들 국가에서 산꼭대기나 사막, 외딴 섬까지 기지국을 세우고 광 케이블을 까는 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수억 원이 드는데 이용자는 고작 몇 명뿐이라면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타링크를 쓰면 기지국 건설비 0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스타링크는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인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묘합니다. 우리는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이미 오지망이 촘촘합니다.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우린 굳이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갈라파고스의 함정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가 위성 통신 표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고품질 지상망에 취해 기술 표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KDDI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해 스타링크를 백원망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23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나 KT통신구 화재 때 보았듯 지상망이 마비되면 속수무책인 구조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만 왕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통신 3사 정말 괜찮은 걸까요? 겉으로는 협력하겠다, 보완제로 활용하겠다며 여유로운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집 인터넷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짜배기 수익권인 BEB 시장과 로밍 시장, 그리고 플랫폼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첫째, BEB 시장의 붕괴입니다. 그동안 해운사, 항공사,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의 군부대나 관공서에 전용 회선을 깔아주고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위성 통신 장비를 달고 비싼 월 이용료를 받아왔죠. 그런데 스타링크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 메에스크나 하팽로이드 같은 거대 선사들이 스타링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싸니까요. 둘째, 로밍의 종말입니다. 해외 나갈 때 하루 10,000원씩 내는 로밍 요금, 통신사 입장에선 꿀 같은 수익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와 제휴한 통신사를 쓴다면, 혹은 스타링크가 글로벌 단일 요금제를 내놓는다면 국경을 넘을 때마다 통신사의 통행세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신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가 단위의 라이선스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공포는 바로 덤파이프의 악몽입니다. 덤파이프란 단순히 데이터만 흘려보내는 멍청한 배관이라는 뜻입니다. 부가가치는 넷플릭스, 구글 같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고 통신사는 망관리 비용만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말하죠. 지금 통신 3사는 다가올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G의 핵심은 지상망과 위성망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자적인 저궤도 통신 위성망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 6G 시대가 오면 한국 통신사들은 스페이스X의 위성망을 빌려 써야 하는 하청업체, 즉 리셀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망 사용료를 받기는커녕 일론 머스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스페이스X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통신 3사의 구조를 봅시다. 기지국 장비는 삼성전자나 노키아에서 사오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이 만들고, 콘텐츠는 유튜브가 채웁니다. 통신사는 그 사이에서 유통마진만 챙깁니다. 원가 절감의 한계가 명확하죠. 반면 스페이스X를 보십시오.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도 자기가 만들고, 위성도 자기가 만들고, 수신기도 직접 만듭니다. 심지어 로켓을 재활용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전 세계 어떤 통신사도 흉내낼 수 없는 미친 원가 경쟁력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마음만 먹고 한국 시장 점유율 좀 가져와 볼까? 라며 월 20,000원대 무제한 위성 요금제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통신사들의 오지 요금제는 평균 8만원대입니다. 알뜰폰 시장이 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통신 3사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스페이스X. 이 가격 전쟁의 승자는 싸워보기도 전에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단순히 스마트폰 인터넷 좀 빨라지는 문제로 착각하면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키가 위성통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는 지상 10km 상공까지 통신 범위를 넓히는 기술입니다. 드론 택배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타는 드론 택시, UAM과 빌딩 숲을 누비려면 하늘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상 기지국 전파는 하늘 위로 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빌딩에 막히고 산에 막히니까요. 결국 머리 위에서 쏘아주는 위성통신 없이는 자율주행도 UAM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대차, 한화 같은 기업들이 UAM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만약 이 통신망을 스페이스X가 독점한다면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일론 머스크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통신망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해야 하는 을의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죠.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손잡고 UAM 사업에 뛰어들고 KT가 위성 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신시장 방어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 전체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늘길 스카이 로드를 선점하지 못하면 땅 위의 산업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 X 상장 임박 소식에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진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통신 3사 그동안 비싸게 받아먹더니 꼴 좋다라고 박수칠 일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등장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지는 게 시장의 이치니까요. 현대차를 자극했듯 스타링크의 등장은 한국 통신 시장에 고인물을 흐르게 할 매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합니다. 스페이스X가 전 세계 통신망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들은 글로벌 통신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우리 정부나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에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속을 제안하자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멈춰버렸습니다. 한 민간 기업인의 판단이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한 사건이었죠. 만약 한국의 기간 통신망이 스타링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유사시 접속이 차단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정부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허가하면서 주파수 간섭 문제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이러한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선과 지상, 기지국 중심의 통신 패러다임이 우주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어떻게 살까를 넘어 이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치만이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통신 3사를 볼 때 이제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위성 통신 시대에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망만 빌려 쓰는 하청업체가 되려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위성 솔루션이나 육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우주 항공 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한국 기업들, 예를 들어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테크나 위성 통신 기술을 가진 세트레가이,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인과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X의 이 영조원 상장,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대박의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멸종의 카운트다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 3사, 과연 떨고 있을까요? 아니요, 떨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으로 던파이프의 운명을 거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부자 습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유성처럼 지나가는 저 스타링크 위성 행렬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불빛들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일지 아니면 다가오는 열차의 헤드라이트일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